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예비고1 어떤 식으로 남은 기간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잖아요.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교 때 공부하던 스타일, 방법들과 많은 다른 방식들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가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수능을 보니까 수능이 언어 영역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죠. 그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 동시에 이제 논술에 대한 대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비고1 학생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우리 애가 뭘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비고1 학생들이 이제 국어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준비해야 될 건 뭐죠? 수능에서 언어잖아요, 언어. 그죠? 그리고 대학별 고사에서 논술. 근데 이제 이과를 가건 문과를 가건 간에 고1 때는 정확히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어와 논술은 고1 때는 같이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둘 때 기본적인 독해력도 향상이 되고 그런 향상된 독해력을 토대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 이과적 문제가 나오든 문과적 문제가 나오든 뭐 풀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부터 잠깐 살펴봅시다. 고1 학생들이면 2017년도에 보죠. 2017년 수능인데요. 이때는 뭐 AB형이 없어지고 조금 다른 변화가 있지만 큰 변화는 아닙니다.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수능 문제를 보는 겁니다. 올해 이제 수능 언어 영역 문제가 평상시보다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았다라고 이야기가 많죠.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는 제시문을 다 읽지도 못하고 끝난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언어 영역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 왜 그럴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 영역의 난이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수능의 난이도, 수능이 어렵다라고 할 때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수학을 이야기합니다. 수학. 학생들이 수학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학이라든지 영어 난이도를 점점 낮추기 시작을 하잖아요. 즉 수능 전체의 난이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더 변별 있는 학생을 뽑으려면 적어도 읽을 수 있잖아요, 언어는. 그래서 선택하는 과목들이 언어를 통해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력들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난이도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 혹은 2017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2015년도와 같은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이과가 됐건 문과가 됐건 언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확실히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언어 영역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언어 영역 뭘 준비하는 거죠? 언어 영역은 뭐 시, 소설, 문학이죠, 그죠? 문학 파트, 비문학, 어휘, 어법.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 시, 소설의 고전 뭐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올해 제가 수능 문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비문학 지문이 어려운 게 많이 나옵니다. 뭐 칸트의 취미 판단에 대한 칸트의 취미 판단을 이야기하는 뭐 이런 제시문도 나와 있고, 시민사회가 어떤 식으로 성장되었는지, 뭐 헤겔과 디르케임의 어떤 입장에서 시민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이런 제시문, 신채호의 아와 비아를 나누는 이야기도 있고, 신채호죠. 네. 신채호 선생의 이제 아와 비와, 그리고 소와 대하를 나눠서 전부 다 한번 읽어봤더니 전부 다 논술 제시문에서 한 번쯤 나왔던 거예요. 취미 판단, 뭐 미적 판단에 대한 이야기는 논술에서 아주 많이 나왔고요. 시민사회 형성도 많이 나오는 문제고, 신채호는 서강대에서 아마 나왔던 거예요. 자기 동일성과 관련해서 나왔던 게 있는데, 이 비문학 지문들이 거의 다 논술 제시문에서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뭐 이런 주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과학에서는 슈퍼문, 과학 지문에서는 슈퍼문.
슈퍼문 뭐 왜 달이 크게 보이느냐? 그게 달의 어떤 공전 궤도가 완전히 원형이 아니라 어떤 타원이기 때문에 뭐 가까운 거리, 먼 거리 뭐 이렇게 해서 슈퍼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한번 읽어봤을 때 제가 학생들, 지금 중3 학생들이 고1로 올라갈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든 텍스트를 스스로 읽어내는 능력. 텍스트에 대한 뭐? 독해력이죠. 첫째도 둘째도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이 관건입니다. 요거는 논술 공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난이도 지문에 대한 독해력이 학생들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단순히 언어와 논술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탐에도 도움이 되고요. 물론 뭐 과학이라든지 다른 영역에도 요즘에 말로서 풀어서 문제를 내는 어떤 스토리텔링형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독해력이 아주 중요한 시대, 특히 이제 고난이도 대시문에 대한 독해력이 아주 중요한 시대에 도달했다,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1 학생, 예비 고1 학생들이 준비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위권 학생이다라고 싶을 때는 조금 고난이도 제시문을 독해하는 연습들을 고1 때부터 충분히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에 논술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인문, 언어와 관련, 국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대입논술을 가르치죠. 물론 대입논술을 중요시 가르치기 때문에 논술은 크게 경향이 변한 건 없습니다. 올해 학생들 시험 친 걸 보니까 거의 다 모의논술 수준에서 난이도가 나왔고, 다만 경향이 조금 바뀐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이 자유도가 조금 증가한 문제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뭐 가나를 참고로 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딱딱딱 떨어지는 답을 요구하는 문항이 조금 많았다면, 최근의 경향이 한 1, 2년 사이에 자유도가 증가한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그냥 자기 견해를 쓰라는 문제, 혹은 뭐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써라. 학생들이 제시문에 근거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사고를 종합해서 더욱더 한 발 더 나간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요구하는 어떤 조금 제시문에 안주해서 딱 머물러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적어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언어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이 이렇게 수능 언어 영역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면 당연히 논술에서는 뭘 보겠습니까? 이런 걸 보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언어 영역 지문을 쭉 봤더니 이 언어 영역 지문의 스타일이 언제냐면 94, 95년도 혹은 96, 뭐 요 정도쯤에 여러분들 그 언어 영역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 언어 영역 문제와 올해 나온 문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시면은 옛날 스타일로 수능 언어 영역이 조금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이, 자, 예비 고1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언어와 관련해서는 언어와 논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을 고1 때부터 차근차근 키우는 것. 이게 언어, 국어 공부의 핵심적인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논술을 가르치니까 논술에선 제가 이제 뭘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논술 수업을 하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수업을 열 때는요, 무엇을 할 거냐면요, 학생들한테 어떤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완벽한 독해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완벽한 독해력이라면 뭐죠? 요거 시, 소설, 비문학, 어휘어법. 어휘어법 수업은 제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시, 소설, 비문학에 관련된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읽느냐? 가장 중요한 건 텍스트를 자기 스스로 읽는 능력이죠. 자기 스스로 읽는 능력이라는 말은 시가 됐건 소설이 됐건 그 시, 소설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논리적인 어떤 구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시, 소설, 비문학을 매번 하나씩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 독해하는 연습들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시, 소설, 비문학 제시문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지문들을 어떻게 하면 독해할 것인가.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요걸 독해를 대부분 수업은 어때요? 선생님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가르쳐 주죠. 저는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독해할 수 있는가.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독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스스로 독해하기 위한 어떤 사고의 과정, 사고의 구조에 대한 기본 틀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것을 시, 소설, 비문학, 제시문을 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이 시, 소설, 비문학이라고 넣은 이유가 뭐냐면 요 쓰는 어떤 제시문들을 무엇을 쓸 거냐면 전부 다 논술에서 기출된 제시문을 쓸 겁니다. 때로는 이제 한 대학에서 나왔던 전체 문제들을 시, 소설 이렇게 각각 아이들한테 따로 해석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해석을 통틀어서 논술 문제를 한번 던져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제시문들은 물론 수능에도 나올 수 있고 대입 논술에서도 한 번쯤 나올 만한, 그리고 나왔던 제시문들을 중심으로 독해하는 연습을 시킨다. 가장 기본은 제시문들에 대한 뭐죠? 요약입니다. 요약. 논술 기출 제시문을 독해를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요약하는 연습을 시키죠. 시도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죠? 시도, 화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요약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약하는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매번 한 번씩 이 요약을 시킬 거고요. 덧붙여서 이제 요 제시문들하고 똑같은 구조와 패턴으로 과제를 하나 줄 겁니다. 과제. 이 과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15분. 하루에 15분에서 한 30분, 맥시멈 30분입니다. 한 5개 정도 줄 텐데요. 15분에서 30분 정도 스스로 요약하는 연습을 꾸준히. 결국에는 제시문을 얼마나 어떻게 꼼꼼하게 독해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평상시에 연습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로 5개 정도 줄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이런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완벽한 독해력과 덧붙여서 이제 고전 강독입니다. 고전 강독. 고전을 강독한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요즘 학생들 보면 이렇게 생각이 없는 학생들 많죠?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의식이 없어요. 고전을 그냥 제가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요. 지금 뭐 플라톤의 국가, 뭐 멋진 신세계, 1984년 뭐 이런 철학책부터 시작해서 주로 문학책, 고1 학생들한테는 주로 문학책을 중심으로 지금 할까 생각 중인데 목차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근데 고전 강독은 뭐냐면 학생들이 고전을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고전은 고유한 문제의식이 있고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 철학자는 혹은 문학가는 이 소설가는 시인은 어떤 식으로 고민했는가, 그 고민의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하는 목표는요 크게 2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을 기를 것인가. 2번째, 이때까지 나왔던 수많은 고전들 중에서 이 고전을 그냥 문제의식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 고전은 뭐 서울대도 그렇고 뭐 연고대도 그렇고 학생들이 신입생들한테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전 도서 목록이 있습니다. 한 100권 정도 되는데요. 그 100권 중에서 제가 골라서 학생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책을 선정을 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프린트 핸드아웃을 나눠주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시키도록 하는 어떤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할 텐데요. 독해력을 어떻게 키울까? 고전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지금의 문제의식으로 사유할까? 이 2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게 이제 수업 방식은 여기다가 잠깐 쓸게요. 수업 방식은 대부분 뭐 논술 문제가 그렇듯이 저는 이제 이번 수업을 언어 영역과 논술의 어떤 결합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도 지문을 조금 독해를 하면서 덧붙여서 논술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는 수업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기와 아니면 문제풀이,
이게 한 9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문제 해설을 해야죠. 해설. 학생들이 쓴 문제 혹은 문제 풀이한 문제 마찬가지로 90분 정도. 90분이 아니라 60분 정도 해야 되겠네요. 해설도 한 60분 정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 강도. 시간은 조금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쓰기 문제풀이는 뭐 제가 이제 간단 명료하게 이제 학생들의 이제 그 시라든지 소설이 되면 그걸 뭐 객관식 문제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주관식 서술형이거나 아니면 논술에 가까운 형태로 줄 텐데, 처음 쓰는 학생들은 짧게 한 50자, 100자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차츰차츰 분량을 늘려갈 수 있도록 쓰게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와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본다. 이 쓴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해설을 할 겁니다. 해설을 하고 어떤 식으로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자기 스스로 제시문을, 시를 혹은 비문학, 어려운 제시문들을 독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방법, 이론들을 조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 강독을 할 텐데, 이 고정 강독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앞부분에 학생들이 썼던 것들을 여기에 이제 같이 첨삭을 할 겁니다. 첨삭. 그러니까 고정 강독하는 동안 한 명씩 그 선생님들이 불러서 첨삭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동안. 그러는 동안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은 이제 한 번 수업에서 내가 쓰는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설을 듣고, 그리고 첨삭을 받고, 그리고 논술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고전 지문에 대한 어떤 해석 혹은 뭐 문제의식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거고요. 전체 수업은 3시간 정도입니다. 3시간 수업을 할 거고, 뭐 수업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율이 될 겁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테스트 강의를 제가 이제 뭐 하나 올릴 텐데요. 한번 보시고 어떤 수업을 이 선생님이 하시는구나 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설 강의, 그리고 고정 강독에서 핸드아웃 이런 것들을 다 올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강의가 학생에게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제 제 수업을 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런 방식으로 고1 수업을 할 겁니다. 고1 학생들한테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건 급하게 뭔가 눈에 잡히는 공부를 하는 건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특히 고1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신을 많이 챙기죠. 내신을 많이 챙기는데 학교에서 이제 학생부, 즉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비율은 대략 학교에서 한 4~5% 정도입니다. 즉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생부 내신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은 4~5%죠.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뭐 내신만 챙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2, 3학년, 3학년 올라가서 황당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1 때부터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학을 진학할지, 어떤 식으로 입시 전략을 짤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쓰기 문제풀이 이 시간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한 1~2주에 한 번씩 학생들을 불러서 학생들이 진학 상담을 합니다. 쓰는 동안에, 쓰고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이들이 고1 때 어떤 식의 방향, 어떤 식의 전략으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뚜렷한 목표들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시간에 가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고1 수업에 대한 안내는 뭐 이렇게 하고요. 궁금한 거나 뭐 어려운 거 혹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전화나 메일로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